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차는 배관과 펌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관과 펌프에 대해서 마찰 손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마찰 손실은 크게 어떻게 나뉜다? 주 손실과 부차적 손실로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라는 내용이죠. 자, 주 손실은 뭐에 의해서? 길이나 낙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부차적 손실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부속류라든지 구경이라든지 방향 전환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실을 부차적 손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손실을 구할 때 두 가지, 달시 바이스바흐 방정식과 하겐 윌리엄스 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서 주 손실을 산정하더라 라는 내용이고, 부차적 손실은 등가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산정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달시식은 마찰 손실 H는 F의 마찰 손실 개수 D 구경, L 길이의 속도수도 2지분의 V의 제곱으로 산정을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하겐 윌리엄스 식은 자 어떻게 된다? 델타 P는 6.053 곱하기 10의 4승에 C의 1.85승 곱하기 D의 4.87승 Q의 1.85승 곱하기 길이로 산정을 해서 사용하더라. 하겐 윌리엄스 식은 실험식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되더라? 메가파스칼로, 길이는 밀리미터로, 그 다음에 얘 Q는 우리가 뭘로? RPM 단위를 사용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가 길이에 관련된 식은 L은 F분의 K D 값으로 산정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손실을 구할 때 돌연 확대관이냐 돌연 축소관이냐에 따라서 부초적 손실 구할 때 얘는 뭐? H는 K의 2지분의 V의 제곱으로 산정을 해서 우리가 손실을 구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배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이번 시간에는 뭐부터? 펌프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는 어떤 펌프를? 원심 펌프를 가지고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더라. 자, 원심 펌프는 임펠러가 회전해서, 자, 얘가 임펠러인데 얘가 어떻게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한 회전하면서 뭐가? 속도 에너지, 즉 속도가 증가를 하면, 자, 이거에 따라서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보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소방에서 사용하는 펌프는 두 가지,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볼류트 펌프는 양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적용을 하고, 터빈 펌프는 양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적용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내 날개가 없는 볼류트 pom프와 안내 날개가 있는 터빈 펌프로 사용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볼류트 펌프는 저양정, 양정이 낮은 곳에 적용하고, 양정이 높은 곳에서는 고양정인 터빈 펌프를 사용을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펌프를 운전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 펌프를 직렬 운전, 즉 수조에 있는 물을 흡입해서 펌프를 설치하고, 여기에 펌프에서 보낸 펌프를 다시 받아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무슨 운전이다? 직렬 운전이다 라고 합니다. 자, 병렬 운전은, 자, 수조에서 배관을 보내면, 자, 펌프를 이렇게
병렬로 설치해서 보내는 방식을 우리가 병렬 운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렬 운전은 뭐냐면, 자, 펌프의 성능 곡선을 Y축은 양정이다, X축은 유량이다 라고 하면, 자, 직렬 운전을 하게 되면 양정이 몇 배? 2배로 증가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병렬 운전은 자, 이렇게 한 대 운전할 때랑 두 대 운전, 그래서 유량이 몇 번, 얘를 우리가 Q라고 하면 두 대 운전할 때는 EQ로 펌프가 운전을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펌프의 직렬 운전은 뭘 높인다? 양정을 높이는 것이고, 펌프의 병렬 운전은 뭘 높인다? 유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건물에 펌프를 설치할 때는 이런 병렬 운전을 많이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량이 좀 많은 장소에서는 병렬 운전을 실무에서도 적용을 하는 사례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펌프는 유체역학을 배우는 이유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까지 얘를 보낼 때 얼마나 효율적인 양정으로 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얘에 대한 압력, 다른 말로 수두로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펌프에 보내는 양정을 우리가 펌프의 전 양정이고, 얘는 낙차, 실 양정은 뭐예요? 수면으로부터 방수구까지 이 높이를 우리가 실 양정, 그래서 펌프를 기준으로 흡입하는 양정인지 토출하는 양정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자, 이렇게 배관이 할 때는 뭐가 흡입 측에 마찰 손실이 발생하고 토출 측에도 마찰 손실이 발생하더라. 자, 법적 토출압은 뭐냐면 이 방수구, 즉 옥내 소화전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압력이 얼마 이상? 0.17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보내줘야 된다. 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서는 말단의 방수구, 즉 헤드에서의 압력이 얼마?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법에서는 소화 설비의 종류에 따라서 법정 토출 압력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만족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펌프에서 내가 보내기 위해서는, 즉 불을 끄기 위해서 여기 펌프 수조에서 물을 흡입해서 우리가 말단에 있는 방수구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실량정과 마찰 손실을 더하고 법정 토출 압력까지 더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양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양정은 실량정, 흡입과 토출량정, 마찰 손실, 배관이나 호스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 또 방사압력,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 정도 압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법정 토출 압력을 기준으로 사용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낙차 실량정은 흡입 측과 토출 측, 즉 주손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으로부터 펌프 중심부까지를 우리가 흡입 양정, 펌프 중심부로부터 방수구까지 높이를 토출 양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찰 손실은 주 손실과 부차적 손실의 합으로서 구성해야 하고, 즉 배관 내부를 유체가 이렇게 흐를 때 발생되는 손실을 얘기하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정 토출 압력은 뭐에 따라서? 시스템, 설비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을 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비 종류는 스프링클러 설비인지 옥내 소화전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펌프의 동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펌프의 동력은 우리가 전동기 동력, 축동력, 수동력으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조에서 펌프로 물을 흡입하면 모터가 이렇게 달려 있고, 펌프에서 유체에 공급하는 이 동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동력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동력은 우리가 뭘로? 수동력 P는 감마 QH, 유체 비중량, 유량, 양정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동력을 구하게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임펠러에서 물에 유체에 공급하는 동력을 수동력이다 라고 하면, 모터에서 임펠러는 축 샤프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이 샤프트에 대한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축동력이다 라고 하고, 이 축동력은 어떻게 된다? 감마 QH의 효율을 적용을 해서 사용하더라 라는 내용이고, 자, 이 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공급된 교류 전원이 투입이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전동기 동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동력 P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축동력 감마 QH의 전동기 전달 계수인 K 값을 적용을 해서 사용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유체에 공급하는 동력을 우리가 수동력이다 라고 하고, 여기에 전동기에서 축에 의해서 효율이 발생하고, 그런 효율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축동력, 그 다음에 전동기 동력은 뭐냐면 보정계수가 들어가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력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펌프 즉 임펠러에 의해서 유체에 공급하는 주어지는 동력을 우리가 수동력이다 라고 하고, 감마 QH, 그래서 물의 비중량, Q는 유량, 양정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단위만 한번 보겠습니다. 뉴턴 퍼 입방미터이고, 유량은 입방미터 퍼 세크이고, 양정은 미터가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더라? 자, 얘 없어지죠. 자, 뉴턴 그러면 남는 건 뭐다? 뉴턴 미터 퍼 세크다. 뉴턴 미터는 뭐다? 줄로 표시하더라. 자, 줄 퍼 세크는 우리가 얘는 뭘로 표시한다? 와트로 표시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동력인 와트로 표현하더라. 만약에 얘가 킬로 뉴턴이면 킬로 줄이 되고 킬로 와트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축동력은 뭐에 의해서? 전동기에 의해서 펌프에 주어지는 동력이고, 샤프트에 의한 손실을 감안을 하는, 적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효율은 퍼센트로 표현해서 적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효율은 우리가 어떻게 됐나? 에타 H인 수력효율과 최저효율, 기계효율의 곱으로서 우리가 펌프의 효율이 결정을 하고, 이 효율은 누가? 제조사에서 펌프를 만들 때 얘에 대한 효율은 얼마입니다 라고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동기 동력은 뭐에 의해서? 실제 운전을 할 때 필요되는 소유 동력, 즉 전원을 공급했을 때 사용되는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동기 동력은 실제 운전을 할 때 필요한 동력이고, 축동력에 뭐가 적용이 되는? 전동기 전달 개수를 적용하고, 통상적으로 1.2를 적용을 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송풍기 동력은, 자, 동력을 우리가 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관성력과 부력과 세 번째 점성력으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했죠. 관성력은 두 가지, 물이라는 유체와 공기라는 유체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물은 뭘로? 펌프로 관성력을 공급을 해주고, 공기는 뭘로? 송풍기, 팬으로 공급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력은 뭐에 의해서? 온도 차에 의해서. 점성력은 끈적이는 성분에 의해서 뭘로? 저항으로 작용하고, 이 저항은 뭐가 되더라? 마찰
손실로 작용을 하더라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송풍기 동력은 우리 뭐예요? 예, 유량, 풍량이죠. 입방미터 per sec. 자, 풍량 단위를 입방미터 sec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MS다. 입방미터 per 분을 우리가 뭐 한다? CMM, 큐빅미터 미닛, 큐빅미터 sec. 그 다음에 입방미터 per hour를 CMH, 큐빅미터 hour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전압이죠. 전압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 예, 감마 QH에서 감마 H는 우리가 뭘로? P로, P 곱하기 Q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이고, 효율이 들어가고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력에 관련된 식은 무슨 식이기 때문에 유도식이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의 단위를 맞춰서 이 단위가 뭘로? 킬로와트게 나오게끔 맞춰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송풍기에서 보내는 압력, 양정이 1000ml 아쿠아 미만을 우리가 팬이다 라고 하고 1000에서 1000mm 아쿠아를 불러와 10,000 이상을 우리가 압축기인 컴프레셔다 라고 부르고 있더라.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펌프의 상사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상사는 어떤 뜻이냐면 닮은 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펠러의 크기, 즉 임펠러의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비속도, 비교 회전도가 같으면 상사 닮았다 라고 표현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펠러는 회전수와 임펠러의 지름에 따라서 양정, 유량, 축동력이 일정한 관계식을 성립을 하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상사법칙이다 혹은 비례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량은 자 뭐냐면 회전수에는 1승, 지름에는 3승에 비례하더라 라는 내용이고, 자, 양정은 회전수에는 제곱, 지름에도 제곱에 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축동력은 회전수에는 3배, 지름에는 5배에 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라는 내용이고, 자, 상사법칙의 암기법은 뭐냐면 얘는 지수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유량, 양정, 축동력은 회전수에는 1승, 양중에는 2승, 축동력에는 3승, 지름에는 3승, 양중에는 유량에는 3승, 양중에는 2승, 축동력에는 5승에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유량, 양정, 축동력은 회전수에는 1승, 2승, 3승, 지름에는 3승, 2승, 5승에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다? 상사법칙이다 혹은 비례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펌프의 비속도입니다. 자, NPSH 혹은 비속도. 자, 먼저 NPSH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두다 혹은 양정이다 혹은 높이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펌프 흡입 측에서, 자, 펌프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자, 이 부분 흡입 측에서 캐비테이션 현상, 즉 공동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흡입 가능한 압력을 수도로 표시하는데 그것을 MPSH-AV 혹은 MPSH-RE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상태를 보면요, 자, 펌프는 회전을 하죠. 그러면 속도 에너지가 높아지고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이 부분의 압력은 낮아지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물의 상평형도를 보면, 자, 물의 상평형도가 이렇게 Y축은 압력이고
X축은 우리가 온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이런 물의 상표 영역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고체다, 이 부분을 액체다, 이 부분을 기체다라고 하고, 고체, 액체, 기체가 같이 존재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삼중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기압 상태, 상온 대기압, 1기압 20도씨인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액체인데 회전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이 낮아지더라.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면 무슨 상태? 이 상태. 즉, 이 부분은 액체인 상태에서 압력이 저하하다가 이 부분이 뭘로? 기체로 바뀌게 되는데 이 기체가 형성이 돼서 기체, 즉 기포가 형성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동현상이다 혹은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그때의 압력을 수두로 표시한 것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은 임펠러의 기체의 물의 압력이 포화 증기압 이하로, 즉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기포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MPSHR2인 필요흡입수두보다 MPSHAV인 유효흡입수두가 작아져서 발생되는 현상을 우리가 공동현상이다. 즉 어디에서? 이 부분 펌프 흡입 측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높이를 우리가 MPSH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PSH는 두 가지 AV 유효흡입수두로 그 다음에 필요흡입수두로 표현하더라. 자, 그래서 이런 유효흡입 양정은 뭐에 의해서 흡입조건, 즉 수조가 펌프보다 위에 있는지 아니면 수조가 펌프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누르는? 대기압이 누르는 압력이 존재하죠. 그래서 얘를 압력을 가한다 라고 해서 압입양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 이 부분은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흡입양정이 발생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MPSHAV 유효흡입수두는 자, 대기압에서 얘가 압입인지 혹은 흡입인지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포화 증기압, 그 다음에 배관의 마찰 손실에 의해서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높이가 결정이 되더라. 자, 그러면 자, 이렇게요. 자,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대기압이 누르죠. 그러면 대기압이 누르는 것은 높이가 얼마만큼 올라가더라? 10m 정도가 올라가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대기압이 눌렀을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마찰 손실, 포화 증기압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몇 미터 올라가더라? 10m 정도 올라가더라 라는 거죠. 어떨 때? 완전 진공일 때. 그러면 실제에서는 얘보다 좀 덜 올라갈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왜? 마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유효흡입수들을 산정하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요흡입수도입니다. MPSHR2로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펌프 흡입 양정에 의해서 흡입 능력이 결정이 되고 얘는 펌프의 고유 특성으로 펌프 내부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펌프를 제작할 때 결정이 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무슨 공식이냐면 비속도, 비교회전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가 이 H값이 MPSHR2로 표현하더라 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얘는 비속도, 얘는 RPM, 회전수, 얘는 유량 1 입방미터 per 분으로 표시를 하고 얘는 양정으로 표시하고 이 양정이 필요 흡입수두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PSH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예, 펌프 공동연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유효흡입수도가 크면은 필요흡입수도가 큰 경우에는 공동연상이 발생하지 않고 작으면 공동연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적용할 때는 한 30% 여유를 주더라. 그래서 펌프 성능 곡선을 보면요. Y축은 압력이고 X축은 양정일 때, 유량일 때, 얘는 MPSH AV 값이고, 자, 얘는 MPSH RE 값으로 필요흡입수도와 유효흡입수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유효흡입수도가 필요흡입수도가 큰 이 부분에서는 공동연상이 발생하지 않더라.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공동연상이 발생하는 한계점이고 실제에서는 어느 구간 한 30% 여유를 둬서 이 부분에서 펌프가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펌프의 운전점을 결정하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속도. 자, 비속도는 펌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중에 MPSH RE 할 때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요. 펌프나 팬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치로 정량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특성은 우리가 회전수나 토출량이나 양정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유량을 1분당 1立方미터, 양정을 1m로 고정을 해놓고 회전수에 의해서 펌프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NS 펌프의 비속도는 자, 얘 양정 1m, 회전수 RPM, 유량 1立方미터 분으로 표시를 해서 얘에 대한 회전수가 얼마인지를 적용을 하고, 이 수치를 적용할 때는 최고 효율 지점에서 적용하고, 양흡입 펌프는 토출량을 반으로, 다단 펌프는 임펠러의 일단 하나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산정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에 대한 이런 비속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어떤 펌프냐면 편흡입 볼유트 펌프 한 100에서 한 300 정도가 되고, 충료는 한 1200, 양흡입은 한 400 정도의 비속도의 수치가 나오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료 펌프는 원심 펌프보다 이런 비속도가 크고, 저유량 고양정 펌프는 비속도가 상대적으로 작더라. 비속도는 무차원수가 아니고 단위를 갖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자, 펌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펌프에 대한 종류, 무슨 펌프가 있다? 볼유트 펌프와 터빈 펌프가 있더라. 그리고 펌프의 운전은 직렬 운전과 병렬 운전으로 구분하고, 펌프의 양정은 실량정과 마찰 손실과 법정 토출압의 합으로 구하지더라. 펌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뭐요? 수동력, 펌프의 동력은 수동력, 축동력, 전동기 동력으로 구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펌프의 동력이랑 관련된 펌프의 상사 법칙, 그쵸? 닮은꼴 법칙, 유량, 양정, 축동력의 관계, 그 다음에 펌프의 수도를 나타내는 유효흡입수도와 필요흡입수도, 그리고 펌프의 비속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자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 그 다음에 공식을 정리해 보면서 자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